오늘의 주뉴스입니다.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 이전 조건으로 약속받은 개발이익 환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약정서에 따라 올해 안에 환수를 위한 중간정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페이퍼코리아는 중간정산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대로 중간정산을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익산 부송 쓰레기 매립지가 가동된 지 28년 만에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내년 말까지 복토 공사와 시설 보강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없도록 안정화 작업이 진행됩니다. 환경부 승인을 거쳐 축구장 7배 크기의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익산 중앙동 청년 공유 주방이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가 청년 창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 공간에 3곳의 점포가 들어섰습니다. 치열한 창업 경쟁 속에서 청년 공유 주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가 도심에 있던 페이퍼코리아 이전 조건으로 개발이익의 절반가량을 돌려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에 중간정산이 이뤄져야 하지만 페이퍼코리아는 약정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미온적인데요.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대로 중간정산을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8년 군산 국가산업단지로 옮겨간 페이퍼코리아. 도심에 있던 옛 공장 59만 제곱미터 땅에 대형 쇼핑몰과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로 하면서 군산시와 맺은 추가 약정서입니다. 페이퍼코리아는 공장 이전이 완료되면 전체 개발 이익의 51%를 군산시에 기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산시가 공업용지였던 이 땅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부동산 사업권을 내주면서 내걸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던 중간정산을 놓고 페이퍼코리아가 공장 이전이 끝나지 않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는 생산 라인 3기 가운데 1기만 옮기고 나머지 2기는 팔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만 공장 이전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디오션시티의 개발이 완전히 끝난 후 정산을 마무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협조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아니라 협조를 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이 이 중간정산의 의미가 자기들 봤을 때는 그게 없다. 문제는 소송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공장 이전에 대한 부분을 완료했다 안 했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만 군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코리아가 2014년 군산시와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페이퍼코리아의 매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은 약정서대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페이퍼코리아는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 전체 단지가 초기 분양 완료에다가 분양가 또한 최대치 상승한 사업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십니까? 마이너스의 분양사업 수익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 수익이 몇천억 단위는 될 거다. 제2의 대장동이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자자합니다. 약정서대로만 이행을 해주시고 그러면 51%든 49%든 예. 이해관계 그 이익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서대로만 해주시면 우리 군산 시민 대표는 의회도 동의를 할 것이고 예. 시민도 동의를 할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또 집행부에는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디오션시티에 개발 허가를 내주지 말고 소송으로 대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말 끝내기로 한 중간정산. 약정서에 공장 이전 완료 기준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에 다시 도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초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달 말 과기부의 예타 대상 선정에서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이 탈락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연구기간을 9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방안과 예산 규모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는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1조 6,631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 청년정책, 녹색도시 조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6%, 942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58억 원,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 43억 원, 문화도시 조성 30억 원, 시민 친화적 도시숲 조성 12억 원, 농민 공익수당 78억 원, 익산 사랑상품권 운영 540억 원 등입니다. 익산시 내년 예산안은 익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도내 선거인은 24만 9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도내에서는 농협 94곳, 수협 4곳, 삼림조합 13곳 등 모두 111곳의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익산 쌀의 기업 맞춤형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농가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익산 농가협의회는 CJ의 원료곡을 납품하는 지역 농업인들을 주축으로 조직됐으며 익산시 및 농협과의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쌀 공급 확대와 공동 유통,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익산 지역 1,400여 농가는 2,350헥타르에 걸쳐 기업 계약 재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쌀 생산량의 20.1%인 2만 3천여 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세 곳의 쓰레기 매립장 가운데 하나인 부속 매립지가 가동된 지 28년 만에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게 됐습니다. 우선 내년 말까지 복토공사와 시설 보강을 통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이 없도록 안정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어 관건인 환경부 승인을 거쳐야 오는 2024년부터 주민 친화 공간 조성이 가능해지는데요. 계획대로 된다면 부송동과 어양동 주민들은 축구장 면적의 7배에 달하는 부지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4년부터 운영된 익산 부송동 쓰레기 매립장. 전체 매립량 59만 4천여 세제곱미터 가운데 소각 쓰레기는 모두 처리됐고 매립 가능한 쓰레기만 묻혀 있습니다. 전체 면적 5만 6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7배 면적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부속 매립장이 28년 만에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게 됩니다. 익산시가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복토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복토공사와 함께 매립된 쓰레기의 부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방출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빗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시설물이 같이 설치됩니다. 또 침출수는 별도의 배출시설을 통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넘겨져 처리됩니다. 일단은 부속 매립장의 안정화가 중요하거든요.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복토 종료가 된다면 그 다음에 친환경 환경 공간으로서 탈바꿈하는데 저희가 모색하려고 합니다. 어양동과 부송동 인구가 늘면서 부송동 쓰레기 매립장 활용 요구는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익산시는 이를 감안해 복토공사가 마무리되면 환경부에 안정화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 차례의 실증 검사를 통해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주민 친화 공간 조성이 허용됩니다. 현행법상 쓰레기 매립장은 수목시제를 통한 공원 조성 내지는 족구장 등 체육 문화시설 건립 등이 가능합니다. 환경부 승인 이후 주민들이 바라는 친화 공간 조성은 오는 2024년부터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20년 이상 매립장이었잖아요. 이제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죠. 그래서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계획입니다. 익산의 3대 쓰레기 매립장 가운데 하나인 부속 매립장. 매립장 사용 종료 이후 28년 만에 복토공사를 시작으로 주민 친화 공간으로의 탈바꿈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도내 주택 소유자의 10%가 외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62만 5천 채로 외지인 소유는 6만 3천 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개인 소유 주택은 1년 전보다 7천 채, 1.13%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지인 소유 주택은 1,000채로 1.6%, 관내 소유 주택은 6천 채로 1.08% 늘었습니다.
가을 배추 생산량이 늘면서 올해 김장철 배추값이 예년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주 배추 10kg 도매 가격은 7,6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36.8%, 평년 같은 때보다도 9.4%가 하락했습니다.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지난 9월에는 배추값이 많이 올랐지만 가을 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4%가 늘면서 김장철 배추값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군산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 시간을 잘못 알려줘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군산 제1고등학교 19고사실에서 4교시 과학탐구 시험 도중 감독관이 선택 과목 1의 종료 시간을 예정 시간보다 5분 일찍 고지했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시간에 쫓겨 답안지를 채우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당시 감독관들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분의 3 분기에만 도내에서는 1,557명이 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전주시가 970명으로 가장 많이 유출됐으며 이어 익산이 817명, 군산이 294명, 남원이 291명 순입니다. 도내에서는 완주군과 김제시, 순창군 등 3곳만이 인구가 유입됐습니다. 한편 인구 순 유출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겁니다.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문의가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권역외상센터 외상 전문의 7명이 사표를 내고 나간 이후 지금까지도 충원이 되지 않아 원광대병원 의료 인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정부가 중증 외상 환자를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연중 무휴로 진료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지정한 의료기관입니다. 익산중앙동 청년 공유주방이 오늘부터 첫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가 청년 창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 공간에는 3곳의 점포가 들어섰는데요. 치열한 창업 경쟁 속에서 청년 공유주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중앙동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청년 공유주방이 21일 첫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공유주방에 입주한 청년들은 모두 3명. 이들은 지난 5월 공고를 통해 선발돼 위생, 매출 관리 등 창업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파스타, 볶음 우동, 베이커리 카페 등 3곳은 앞으로 배달형 매장으로 요식업 시장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제가 이제 가게를 정말로 준비하려고 했을 때 딱 공고를 보고 마침 또 제가 배달용 매장으로 매장을 내고 싶었던 찰나에 제가 공고를 보게 돼서 지원하게 됐어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청년 창업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의 위치에 사업 추진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1년 동안 매장과 고객 관리 등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배달형 음식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매장 홍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익산역 인근에 위치한 점을 이용해 역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매장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층에 위치한 식품 교육 공간을 활용해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달형 창업 공간이긴 하지만 여기 익산역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마케팅을 해서 이 홀 안에서도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마케팅을 좀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중앙동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 창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된 청년 공유주방. 청년 창업가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휴일 검사 건수 감소로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3,0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65명 발생했고 사망자는 35명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 66명으로 지난 4월 2만 명을 넘어선 이후 7개월 만에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08명을 비롯해 군산 142명, 익산 75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9일 기준 1.02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익산경찰서가 연말연시 술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18일 익산경찰서는 월드컵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첫 연말인 만큼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1월 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 단속은 매일 시내권을 가리지 않고 주 야간 시간대 불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음주운전 예상 지역을 선정해 수시로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 방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는 25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들은 단일 기본급 체계 적용과 정규직 대비 90%의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교육청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학교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파업에 대비해 빵으로 급식을 대체하고 돌봄 교실에는 저학년 교사들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도내 농민단체들이 전라북도에 농민 생존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북도 농맹 등 도내 3개 농민단체 회원들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에 농민 생존과 농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가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전라북도 직불금 증액 등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농민 투쟁은 단순히 농성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근 냉각기류가 이어졌던 전북도와 도의회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열린 제39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회와 갈등을 빚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감사에서 제기된 정무라인의 문제점, 소통 문제 등에 대해 앞으로 개선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 지사와 도의회 의장단은 간담회를 갖고 상호 소통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거액의 보험료를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함께한 24살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8살 C씨 등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3년간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거나 차량 2대에 나눠 탄 후 뒷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방식으로 위장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3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투견장을 만들고 불법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도박 개장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65살 A씨 등 49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부안군 동진면 한 식당 뒤뜰에서 판돈 5천여만 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도박 횟수와 규모 등을 확인하는 한편 도박장 개설에 가담한 식당 주인과 견주 등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현준입니다. 원광 정보예술고등학교 등 익산 지역 3개 학교의 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수훈 국회의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17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광 정보예술고등학교 창호교체 7억 6천만 원, 용안중학교 화장실 개선 및 창호교체 6억 7천만 원, 황등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3억 원 등입니다. 이들 학교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면 누수 방지와 냉난방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내년 농사에 쓸 정부 보급종 벽실을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정부가 공급할 벼 보급종은 새청무와 동진찰 등 25개 품종으로 2만 1,000톤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은 다음 달 20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벼 보급종은 내년 1월 10일부터 지역 농업을 통해 이뤄집니다.
제1회 익산시 승마협회 장배 전국 유소년 승마대회에서 익산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열린 유소년 승마대회에는 익산시 김아랑, 장민지 선수 등 전국 8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호남 승마클럽 유소년 승마단 김아랑 선수가 기승 능력 인증 7등급 평가에서 초등부 우승을 차지했고, 중등부에서는 샤르망 유소년 승마단 장민지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허들 경기에서 호남 승마클럽 유소년 선수단 김아랑 선수와 황예린 선수가 각각 초등부 1, 2위를 기록하는 등의 결과를 냈습니다. 익산 만경강 일대에서 환경 보호 활동도 펼치고 건강도 챙기는 행사가 열립니다. 익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생태와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익산 만경강 줍깅 행사를 다음 달 3일 마련하고 현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만경강 문화관에서 춘포대교 방면 7km를 탐방 가이드와 함께 걸으면서 환경 보호 활동을 펼치게 되며 자원봉사 4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이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 공연을 운영했습니다. 미룡 2공원에서 진행된 거리 공연은 평생학습을 수강하는 수강생과 강사, 시민 200여 명에게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주었습니다. 군산시 성상면 지역화훼보장협의체가 금강 우랑쌈밥에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금강 우랑쌈밥은 이번 착한 가게 가입을 통해 정기 기부를 약속하며 성상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익산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올 한 해 여성회관 교육을 마무리하며 수강생들의 재능과 작품을 함께 나누고 즐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오후부터 새벽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5도에서 출발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1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흐리며 1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